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용보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10 하고 있고요.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2위 드라마 알아볼까요? 네, 진욱이의 2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2016년작입니다. TVN 방송됐고요. TVN 드라마가 정말 많네. 진짜 많죠. 뭐 좋은 드라마들 많이 몇년 사이에 만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쏟아냈지? 해리, 류준열, 박보검, 이동희, 고경표 지연의 응답하라 1988. 응팔. 예, 저는 이런 응팔. 류의 드라마가 또 있지.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응사도 있잖아. 네. 1994. 응사, 응칠도 있어요. 응칠도 있고요. 응칠도 있고. 예. 참 좋은 드라마야 시리즈. 나도 응팔은 봤어. 1994는 안 보고 응팔은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응팔이 가장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잘 담아내면서 같이 나온 그 배우들의 합과 또 이 부모님 세대의 그 연기와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빛나고 정말 회마다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정말 웃음을 쏟아내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웃음과 눈물을 다 그 응팔은 사실 우리 세대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 그게 아마 쌍문동인가? 네, 그래서 쌍문동. 그때 그 쌍문동 우리 학교에도 쌍문동에서 버스 타고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 딱 그 시대 그 얘기라서 남일 같지도 않고. 나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본 게 아니고 단편 봤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앞에 뭐 또 찾아보고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다 봤네요. 그렇죠. 이거 그 당시 고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죠. 네, 너무 그래서 잘했고 사람들의 향수도 자극하면서 그냥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 그 내면의 이렇게 감성 같은 거를 잘 건드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쓴 작가가 그리고 연출자가 그 원래 드라마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능 작가예요. 예능. 1박 2일 같은 거 지금도 나영석 그 사단에서 일하는 되게 유명한 왕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가 이 드라마를 썼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이게 이제 약간 새로운 신생 방송사로서 약간 이런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CJ의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당시. 그리고 PD도 신원석 PD라고 그렇죠. 남자의 자격 같은 걸 연출했던 네, 맞아요. 예능 예능 PD, PD. 예. 예능 PD 출신이 드라마를 연출했고 그래서 약간 드라마가 좀 뭐랄까 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음악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좀 신선했죠. 그렇죠. 연출이나 표현 방법들이. 난 어느 순간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굉장히 재밌었고 약간 시트콤 같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 동생은 94학번인데 그 응사가 너무 좋대. 그 자기 인생 드라마라고 맨날. 그래서 그 응사를 좀 봤더니 난 잘 모르겠던데. 그또 자기 세대 얘기니까.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 또 세대 차가 있어. 저는 응칠이 좋았어요. 응칠? 네. 제 세대 얘기니까. 그러네. 그때네. 근데 응팔도 좋았어요. 네. 아무튼 그 시절 우리 그 쌍문동 그 골목을 비추던 그렇죠. 이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 잘 됐네요. 다 잘 됐죠. 너무 잘 됐고 지금 다 한 칼씩 하는 배우들이 그렇죠. 됐네요. 그리고 뭐 저희 엄마 아빠 역할 했던 배우들도 뭐 전부 다 뭐 그 이 드라마의 한 나는 30-40% 정도는 그 시대의 물건들과 그 배경들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앞에 마치 내가 예전에 봤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그 힘. 그런 장치들을 그대로 이렇게 맞은 소품이라도 똑같이 구해다가 놓을 수 있는 이 힘이 이 영화를 이 디테일이 드라마를 좀 살아 있었죠. 내가 그 무용보 하면서 늘 하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만 되돌아가도 좋다고. 뭐 지금 헐리우드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한 조금씩만 빠꾸하는 80년대 이야기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는. 왜냐면 자기 얘기니까. 그렇기도 한데 만든 사람은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려울 거거든. 이런 거 다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사진 하나 가지고 다 치장해야 되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술팀이 하는 거죠.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소품팀이 하는 거지. 네. 어디 그런 자동차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잊고 있던 기억이 탁 떠오른 부분이 뭐냐면 골목을 유재명 아저씨가 유재명 아저씨가 이때만 해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재명 아저씨가 맞아요. 이렇게 마당을 막 쓰면서 수다를 떨면서 막 마당을 그래서 쓰는데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죠. 예. 근데 그 골목에 그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네.
그거 집집마다 다 있었잖아. 위에 철문 뚜껑 위로 그치. 이렇게 여는 거. 나 그거 보고 마음이 이렇게 뜨끈하더라고요. 금직하지. 예, 와. 입구는 좁은데 안은 넓어서 그 통을 열고 안에 보면 안에 이 쓰레기 봉투들이 이렇게 막 있던. 쓰레기 봉투고 뭐고 옛날에 그냥 거기다 막 다 버렸지. 전탄 음식 제공으로 쓰레기고 뭐고. 그 누구지? 밑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게 그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하학쓴 강원도 사는 이회수? 이회수? 이회수. 이회수 작가님이 그 쓰레기통에 가서 그 안에서 잤다는 거 아니야. 추울 때. 그 기행을 할 때. 그 회색 쓰레기통에서 잤대. 이회수 소설가도 돌아가셨죠. 응답하라에서 좋았던 에피소드 뭐 있었어요? 지르기는? 저는 좋았던 에피소드 중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은 안 돼요. 울 것 같아? 네, 뭔데?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진짜 올라와갖고 좀 뭐가, 얘기해봐. 뭐. 왜냐면 이거 힌트만 줘, 힌트만. 최근에 다시 봐갖고 최근에 다시 봐서 힌트만 줘, 힌트만. 거기 뭐가 나오지? 저기 그 성동일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이렇게 잔치처럼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그 사실 장례식이 또 잔칫날 같잖아요. 다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니까 울기도 하지만 또 앉아 있다 보면 또 웃을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리가 보면서 덕선이가 보면서 덕선이. 막 불만인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이렇게 슬픈 날 할머니 돌아가신 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저러고 있냐. 뭐 고모는 무슨 저기 뭐 반지 자랑하고 있고 왜 저러고 있냐 하면서 약간 불만 섞인 토로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만 이렇게 혼자 앉아 있고 있는데 아직 큰형이 안 왔어요. 큰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늦게 이제 오게 됐는데 큰형이 딱 문 앞에 서갖고 문 앞에 서서 왜 울어? 큰형이 왜? 알았고요. 장례식. 그 서서 뭐. 해리네 집 장례식. 그러니까 해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할머니? 근데 서서. 그때 딱 서서 이제 성동일 이제 동생을 딱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웃었던 그냥 사람들이.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형을 붙잡고 다 같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 네. 그러네. 그때까지도 성동일은 되게 아빠가 눈물조차 안 보이니까 뭐 아빠는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울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제 형이 왔을 때 확 다 쏟아내는 연기를 하는데 준영은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신데 뭐 울고 지랄이야 이씨. 제가 왜 그랬냐면 갑자기 일어나 이 시간에 새벽 4시네요 지금. 왜 그랬냐면 이게 제 아버지를 그 모습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그거 보니까 그게 오버랩 되면서 이게 울다가 웃다가 난리 울다가 웃다가 난리네. 네. 하여튼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부모님과의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 되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너무 쏟았어요? 네가 성동일이 될 거야. 그렇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드라마는 이렇게 눈물도 주고 감동도 주면서 웃음까지 웃음도 이렇게 주고 해서 진짜 똥구멍에 털 얼마나 났는지. 하여튼 너무 재밌게 나 봤고. 나중에 그 음악이 너무 막 나와가지고 부딪혔죠? 너무 힘들더라. 막판에는 아니 뭐 내가 그걸 뭐 저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드라마에 뭐 저도 드라마 해보고 뭐 주제가도 써보고 했지만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틀어주는. 내가 그 나의 아저씨인가 그거 볼 때 나중에 좀 약간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지금 좀 나오겠지 막 이런 느낌. 그게 내가 좀 그게 심해서 그런 건데 직업병도 있고. 근데 뭐 응팔에서는 옛날 음악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한 것도 있고 옛날 음악은 틀어줬던 것도 있고 전인권 선배님의 노래가 크게 히트했죠. 그렇죠.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말아요 그때. 진욱이의 2위는 2위는 응답하라 1988. 뭐 시리즈별로 다 보셔도 좋고요. 줄여서 응팔. 이게 순서는 어떻게 나왔죠? 이거가? 응사가 나오고 응칠이 먼저. 응칠이 먼저 응칠이 나왔다. 먼저 했어요? 응칠이 서인국 나왔던 게 아. 응칠이죠. 응칠, 응사, 응팔 이렇게 나왔죠. 예. 출응성. 그럼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점점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건가요? 그것도 뭐 신의 한 수였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시간 동안에 다 그 어떤 세대 간의 캐릭터가 색깔이 굉장히 달라. 근데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 송동일이 계속 성동일 엄마, 이일화. 성동일이랑 이름만 비슷했고요. 그러네. 나머지는 다 달라요. 정우 나왔던 게 응칠이었죠. 네. 네. 그다음에 최가정의 2위 드라마는 예. 뭔가요? 네, 이 드라마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그럼 10년? 예.
94년 예, 시즌 10개를 한 시즌 10개라. NBC에서 방송했습니다. 아유, 뭐 레전드죠. MBC 아니고 NBC. NBC. 알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고요. N. NBC. 미국. 네. 뉴욕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다룬 아, 그렇죠. 최고의 미드죠. 전설의 레전드 미드입니다.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I will there for you. 예. 저는 이 드라마를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학 하나를 제가 이 드라마 보느라고 그냥 온통 방학을 그냥 보냈거든요. 방학 때 이것만 봤어. 드라마만. 다 봤어. 그래. 이게 거의 형의 미드의 시작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프렌즈로 입문하는 분들이 그렇지. 진짜 많았죠. 이때. 시작했지. 예. 그런데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 여러 가지로 저의 삶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아, 정말? 그 정도였어요? 문화적인 네. 어떤 그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완전히 김치잖아요. 김치. 한국인. 근데 견문을 넓혀줬구나. 그렇죠. 다른 나라 저쪽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치 가치관의 확장. 그쵸. 근데 이 프렌즈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되게 감추고 좀 숨기며 산다는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동시대 젊은이야 근데. 예. 그게. 근데 그쪽 사람들은 되게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서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프렌즈가 되게 인생 이거 사실 시트콤이잖아요. 네. 근데 인생 드라마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로 영어를 깨친 사람들도 많고. 많죠. 네, 진짜로. 네. 그리고 되게 획기적이었죠 사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걔들이 웃긴 장면은 우리도 웃겨.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데 유머 코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쟤들이 막 웃기는데 내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 언어가 이제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그 웃음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청춘을 좀 지배했던 네. 드라마.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퍼지는 그 첫 기차를 탄 그런 미드였죠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예. 이게 프렌즈가 이제 나오고서 그게 90년대 중반이었죠. 예. 이게 나오면서 이게 시즌 4, 5 되면서 인터넷이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막 이제 막 보급이 이게 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프렌즈가 이제 이게 네. 좀 라이트하고 시트콤이니까 여기저기서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걸로 보고 그리고 또 이 시즌제라는 것도 저도 되게 생소했었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 과장님이 이거 프렌즈 보고 나서 세상을 깨우쳤고 막 나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는 게 없었죠. 막 형들한테 대들고. 지가 무슨 로스인 줄 알아? 왜 PB도 괜찮고 조이도 비비가 뭐가 괜찮아? PB 저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좋지. 모니카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때는 모니카가 좋았지, 이뻤지. 그러니까 예쁘기도 했지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되게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되게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자기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에 너무 더러운 차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 차가. 그래서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양동이 하나 들고 찾아갔어. 자기가 딱 세체하고 막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 6명 중에서 네. 누구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여자 중에서 모니카가 제일 좋았고 남자 중에서는 로스. 이 남매가 저는 제일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로스랑 모니카랑 남매죠? 네, 남매. 예. 저도 로스가 제일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일 인기 있었던 캐릭터는 조이. 네, 조이가 인기가 조이가 있었고. 제일 인기 있었고 지금도 근데 이 배우들이 다 그 캐릭터에 갇혔는데 네. 제니퍼 애니스톤만 예. 좀 튀어나왔고 나머지는 아직도 프렌즈에 매몰된. 근데 나머지 배우들도 사실 영화들이나 드라마 많이 나왔는데 그 캐릭터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특히 조이는 예. 지금도 어디 나와서 그냥 조이 역을 하더라고. 네. 아무튼 프렌즈 I'll be there for you. 예. 네. 좋습니다. 네. 이건데 이것도 좀 너무 길어가지고 압박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수시로 우울할 때 그렇죠. 이게 다 단편이니까. 에피소드 하나씩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봐요. 네.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중간에 이 네. 까메오들이 이제 인기였고 그래서 네. 까메오들이 많이 나왔죠. 네. 뭐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뭐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네. 까메오 출연들이 많았어요. 네. 그게 또 재밌죠. 그거 찾아보는 형도 게. 프렌즈는 다 보셨어요?
나는 순서대로는 안 보고 그냥 막 섞여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거 뭐 단편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카피해서 새 친구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남자 셋 여자 셋. 남생이야 신동엽 나오고 그러네. 네, 최 과장의 2위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미드. NBC 시트콤 네. 프렌즈였습니다. 네. 네. 김 PD의 2위는 뭘까요?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도 명작이죠 사실. 명작이지.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왜? 형 도깨비 안 보셨죠? 전 또 미신이라고 하는 거지. 봤어. 미신이라고 봤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면을 봤어. 그렇게 칼 꽂혀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이게 공유. 되게 중요한 점인데 공유 그 아이유. 도깨비라는 캐릭터를 가진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인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도깨비는 그냥 괴물이야. 뿔이 하나 달리고 눈이 하나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이제 혹대고 혹 붙이고 막 이런 거지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물건에 어떤 신이 깃든다라는 거거든. 그 물건에 어떤 굉장히 애환 같은 게 담기면 특히 이 도깨비는 장군인데 자기를 죽게 만든 왕의 그 한이 담겨서 그 칼이 꽂혀 있는 거잖아. 자기 몸에. 그 칼을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여자를 만나야 칼을 뽑고 이제 완전 무로 돌아가. 그러니까 환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는 건데. 네.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데도 또 역시 죽는다 그러면 또 싫어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 여기 나오는 김고은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구박도 했다가 좋아도 했다가 막 이런 것들 막. 또 하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든 그런 거잖아. 이게 다 스포일하자고. 근데 이거 다 본 거니까. 하나는 내가 여기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던 거는 도깨비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한테 오는 캐릭터들이었어. 그렇죠. 그 삶을 살고 완전히 그 자기 삶을 어쩌면 고백하듯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미신을 그냥 잘 어떤 로맨스나 이런 걸로 포장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그대로 다 살려서 욕망도 그대로 나오고 또 애환도 그대로 있고 한도 있고 또 그 한이 풀어져서 살풀이도 있고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오묘한 지점으로 간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것도 TVN인가요? 이거 TVN입니다. 대박 나죠. TVN이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딱 힘을 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CJ ENM이 영화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비를 안 아꼈죠. 예.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돈 되는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이제 교양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약간 이런 부담이 있는데 CJ는 돈 되는 그런 몇 개의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을.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규제 같은 게 이제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재방송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어떤 지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나 혹은 이 구조를 실행하도록 하는 용기가 이 안에 있다고 봐요. 좀 자유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쌓여서 정말 더 좋은 걸로 가져가서 결국은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뭔가 시청자위원회에 계속 막 얽매이고 막 언어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제약을 가하게 되면 이게 쪼그라드는 거지. 근데 이건 쪼그라들지 않고 자꾸 확장되어가는 그런 류에 있다고 보고 또 전통의 어떤 우리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닮은 게 있어. 삼신 할머니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다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의 모습으로 또 다 각색되어 있는 재해석을 한 거죠. 예. 그런 측면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좋은 드라마였어요. 재밌었어요. 예. 김고은도 되게 차밍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저기 유인나와 이동욱 그 사이에 케미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김 PD의 2위는 도깨비. 이게 판타지를 좋아하는군요. 오샤기의 2위는 뭘까요? 약간 비몽사몽이야. 오샤기의 2위는 이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6시즌간에 방송된 그리고 총 86편입니다. 에피소드가. 더 소프라노스. 소프라노스. 이게 수위랑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방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HBO에서 했는데. 그 역시 그 HBO
만든 HBO가 좀 수위가 좀 세군요. HBO 영화들이 뭐냐면 그 미국 뉴저지에 사는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약간 생활형 마피아들의 얘기. 제가 이렇게 조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너무 얘기가 대놓고 너무 일상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우한 세계 같은 영화 있었죠. 생활형 조폭들. 걔네들의 얘기인데 이제 이게 그 마치 그 50년대 그 대부 그 후예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범죄를 일삼는. 근데 여기 우리 전에 이제 우리 이너프세드 같은 데서 나왔던 그 제임스 간돌피니 돌아가셨죠. 그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소프라노가 이제 이 합창에서 소프라노가 아니고 이 사람들 성이 소프라노야. 이 갱단의 이름이. 그 이탈리아 가족들의 음성이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상한 그건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 그 갱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막 막 정부도 있고 막 개판이야.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데 또 집에 가면 가장이고 아빠고 또 남편이고 막 이런.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끊을 수가 없고 이거는 물론 이제 전에 봤던 무슨 투비 컨티뉴 돼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음 편 이어서 보고 24처럼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쭉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그때 24 보고 24를 보고 이걸 이어서 봤어요. 근데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드에 이거 맛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정서에 큰 도움 안 되고 그런데 이거 보게 되지 막 혀를 끌끌 차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게 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가 되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히트도 하고 영향력을 끼쳤더라고요. 아직도 뭐 밈 같은 게 많이 돌아. 이 소프라노스에 나왔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내에서는 크게 히트를 안 했다라는 거. 저는 시즌 1만 봤거든요. 시즌 1을 봤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오샥 형이 소프라노스 좋다는 얘기를 뭐 평소에도 자주 하시고 많이 했죠. 예. 하는데 그 오샥 형이 추천해준 영화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뭐지? 왜 재밌는 거지? 그러게. 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미덕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 미덕은 없는 영화. 이게 깽단 영화인데 뭐 미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덕이 아니고 어떤 스토리로서의 미덕이 뭔지. 그러니까 매력이 뭐냐는 거지. 매력이. 대부 시리즈를 되게 일상화 시켜놓은 얘기인 것 같아요. 대부에서 나왔던 그거가 조폭 영화 안 좋아한다는데 조폭 영화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네가 재벌 영화 네가 그냥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난 재벌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벌로 인해서 압박받고 서론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재벌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왜 재벌을 좋아해? 왜 엉뚱한 데 갖다 붙여? 응? 하여튼 소프라노스. 그래서 알토스도 나오지 않을까. 이분도 돌아가셨죠. 미안하고요. 아까 얘기했고요. 돌아가신 건. 글쎄. 제임스 간돌피니.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